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하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스스로에게 길을 묻고 스스로에게 길을 찾아보아라. 꿈을 찾는 것도 당신, 그 꿈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당신의 두 다리이다. 새로운 날의 주인은 당신임을 항상 명심하라. 너무 좋죠? 토마스 바샵의 파블로 이야기에 나온 글귀 오늘 오프닝에서 열어드렸습니다. 난 그때 참 좋았어. 그 시절 나 정말 괜찮았었는데, 나 잘 나갔었는데 이런 말들 달고 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할 순간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그 희망 저버리지 않고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정오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오의 데이트 기분 좋게 출발해 볼게요. 네, 과거에 다소 좀 엮여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앞으로를 좀 더 보고 앞으로 얼마나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을지 그 기대감으로 한번 자신감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오프닝을 열어봤습니다. 2015년 2월 11일에 인사드립니다. 패밀리데이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안개 때문에 좀 정말 큰 추돌 사고가 났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안타깝다고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하지만 남은 순간이 얼마나 더 찬란할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고도 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많은 분들도 오늘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기대감 버리지 않고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오의 데이트 열려 있습니다. 수요일 힘차게 한번 출발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인터넷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는 샵 2828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는요. 02-325-8200번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주식 상담 해주실 세 분은요. 김동현 전문가 그리고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 동금증권 이재우 차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여기 아래 나오고 있네요. 세 분께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일상 고민들 또 저와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주한파님 굿 애프터눈 하면서 오늘도 당연히 출첵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한파님. 제가 주한이랑 참 집이 가까운데 주한파님 뵐 때마다 이런 친근감 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별나라님은 까꿍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나라님 오늘 오후도 잘 보내고 계세요? 식사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되지 안 되지 님도 지금 계세요. 오늘도 출첵해요 하면서 트로빈 진단도 함께 문의 주셨고요. 구슬처럼 님도 지금 종목 상담 남겨주셨어요. 세미세미 님께서는요. 오늘 백색 공주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화이트로 하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소매라서 오늘 제가 재킷을 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색 공주 같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칭찬받아서 기운 내보도록 할게요. 7715 님께서는 지금 KT 들어가려고 고민 중이시라고 남겨주셨네요. 오늘 좀 시간에 맞게 많은 종목들 살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로니에님, 전 올해부터 잘 나갈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미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쵸? 정말 멋스러운 취미 생활도 갖고 계신 우리 마로니에님. 앞으로 더 기대될 나날들 기다려주시고요. 까망시에님, 간만에 인사드려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까망시에님, 별일은 없으셨죠?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전 지금입니다. 라는 대사가 생각납니다. 드라마의 대사인가요? 슬램덩크 만화의 대사래요. 지금 차피디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셨네요. 슬램덩크 맞다. 오늘 할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최고의 순간 언제입니까? 전 지금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슬램덩크의 만화를 통해서 명대사 이야기도 잠깐 동안 나눠봤습니다. 뿌잉뿌잉 장세윤님 반갑고요. 코크레인 머피님, 봄날씨 같은 정오에 설레임 가지고 정오의 데이트에 노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노래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다 노래로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노크 두들겨 주셨고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투카스님, 보호 본능 느끼는 희재님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어요. 저 보호 본능을 좀 일으키나요? 부성에 이런 거.
연약해 보이는 타입은 아닌데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좀 연약한 척을 하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투카스님. 멋있다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희재님 하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세미 만세님 출석 그리고 희망 있네. 행복님께서도 출석, 백구엄마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완전 반갑습니다. 꿈을 현실로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별아별아님도 계시고요. 주식진다님, 주얼리님, 뭐 많은 분들께서 일찌감치 와주셔서 인사 남겨주셨네요. 인사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더니 목이 맥혔네요. 종목 진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일까요? 첫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계신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세요? 동국 SNC요. 동국 SNC요.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750원에 네. 30%요. 3,750원에 30%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고민 어떻게 좀 풀어드릴까요? 이게 조금 올라오는가 싶더니 네. 또 요새 또 이렇게 밀리네요. 다시 밀려서, 네. 매수가까지 올랐는지 좀.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분까지 오면 파실 생각이셨어요? 아니면 4,000원대까지 좀 보셨나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팔고 싶어요. 오랜 기간 또 네. 고생할까봐 걱정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들어가실 때 좀 가장 이 모멘텀은 좋을 것 같아 라고 보셨던 포인트 있으세요? 네, 이 회사가 작년보다도 네. 실적도 좋고 지금 뭐 좀 다 또 모든 면에서 낫다고 그러는데 주식은 오히려 지금 오히려 뒤로 많이 밀려나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접근하셨는데 주가는 전혀 이에 좀 대응하지 못하고 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시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볼지 여쭤볼게요.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종목은요. 많은 분들께서 이분 나타나시면 외모에 또 감동하시고 상담에도 감동을 하시는데요. 김동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첫 종목이 동국 SNC예요.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까지만 와도 팔고 싶다 하셨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일단 풍력 타워 쪽에 좀 매수 비중이 막대하게 높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풍력 개발 자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약간 허상 같았다라는 그런 어떤 현실 인식인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 설비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높아지는 양상이 아니고요. 지난 정권 당시에 그린 에너지 개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풍력 쪽이 좀 호황을 누렸고 했던 부분이 2010년도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죠. 일부 제주도라든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풍력 발전 설비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좀 확산되지는 못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스토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제 이것이 가장 큰 주가 하락 내지는 부진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좌우간 풍력 발전 산업 자체가 지금 그렇게 부흥기를 맞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은 적자를 보는 건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과연 이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는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말 그대로 미래의 어떤 에너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화석 원료를 통한 이런 어떤 발전 설비 자체가 축소되고 이런 친환경 설비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중국도 환경 관련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쪽에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런 아주 막연한 기대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장부상의 어떤 가치나 숫자로 찍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은 2011년도가 최악이었고 12년, 13년 조금씩 일단 개선세는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 자체도 일단 조금씩은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지만, 일단, 상각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순이익으로 보면은 실적 기준으로는 조금 비쌉니다. 100억대가 안 나오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가 되는데 뭐 한 2, 30억대 순이익 가지고는 현재 가격도 사실은 뭐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업황이 안 좋은 섹터는 사실 자산 기준으로 밸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P/밸류, 즉 실적 가지고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현재는 부진한 업황 내지는 실적을 좀 감안해서 주가가 어디서 방어선이 생기느냐를 봤을 때 이번에 3중바닥 형태를 확인한 3,000원대는 일단 당장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청자님 보유하신 3,750원대가 121선이 지나가는 반등의 좀 목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이 오면 뭐 사실 오래 기다렸다가 내가 본전 없는 팔고 나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풍력 관련한 이런 업황 자체가 갑자기 뭐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장기적인 침체권이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되니까 3,700원대를 반등 목표로, 시청자님 본전 전후를 반등 목표로 해서 반등시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현재 가격은 일단 매도를 저가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지만 3,700원대 정도가 기술적 반등 목표가 되고 그 이상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모멘텀이 부족하고 성장 전망 자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수가를 좀 매도가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세요.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좀 많이 sak상하셨겠지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팔기보다는 좀 보유 관점을 주셨어요. 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잘 알았습니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좀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동국 SNC였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이 좀 시청자님께 독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동국 SNC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반등 기다려보고요. 다음 종목 갈게요.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삼립식품 가겠습니다. 지금 19만 4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10%를 들고 계신 이 종목인데요.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뿌잉뿌잉 장세민님 굉장히 좀 높게 잡으신 부분이 있어요. 짧게 보셨던 걸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삼립식품입니다.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도 해요. 여기서 다시 딛고 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저항은 분명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삼립식품은 뭐 아시다시피 파리 크라상 그리고 파리 바게트, 파리 크라상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중화권 쪽에서 어떤 뭐 매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뭐 이런 외형 자체가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뭐 좀 더 캐시카고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중국 소비주로서의 어떤 조용히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프리미엄은 분명히 좀 과도하게 붙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최고가 권역인데 아직은 사실 성장주는 이익 성장이 멈출 때까지는 주가는 일단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성장은 꾸준히 되고 있는데 그 성장 프리미엄이 밸류에이션에 사실 좀 과하게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익이 예를 들어 매출 같은 경우는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컨센서스도 아주 높게 나오고 있고 16년도에도 추가적인 성장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13년, 14년까지는 성장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12년, 13년 기준으로는 한 3배까지 올라왔고 14년도에도 한 30% 정도의 이익 성장이 나왔는데 과연 영업이익이 이렇게 400억, 500억대 됐을 때 과연 2015년도, 16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70억 영업이익일 때 이것이 300억대, 400억대 되는 동안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지만 이제 한 4, 500억대 근처에 그 영업이익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연 2배, 즉 1000억대 영업이익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성장률, 그러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서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퍼로 따지고 보면 한 7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고퍼를 유지를 하는 이유는 빠른 이익 성장이 전제되기 때문인데
이제 2015년도 기준부터는 저는 약간 저성장 정도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역기조 효과 같은 흐름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과거에 현대차도 그랬고요,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위에서 크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대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19만 원대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19만 지금 매수가가 19만 4천 원이니까 19만 원만 넘어오더라도 일단 욕심보다는 지금 매수 자체가 이 종목은 저도 정배열 추세주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이익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이익 성장률이 약간 걱정되는 종목은 상방에서 장기 박스를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만 원 근처는 박스 상단이라고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현 내지는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기관 수급도 약해졌으니까 19만 원 내지는 현재가도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기 손절 처리를 하시고 360품을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어차피 기본적인 장기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61선 정도 좀 낮게 사면은 먹을 수 있다. 내지는 수익 기대감이 유효하겠지만 이렇게 높게 사가지고 이제 더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는 종목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밸류에이션적인 저항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추정적으로 하시겠지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업사이드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라는 진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도요. 진단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두 종목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삼립식품, 동국 SNC였어요. 지금 보니까 사랑이 슬픈 이윤님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식욕 없는 식사는 건강에 해롭듯 의욕이 동반되지 않은 공부는 기억을 해친다. 왕성한 의욕으로 정대에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왠지 건희 아버님으로 알고 계신 아이바리 천마리아님이 딱 떠오르는 그런 말투신데요. 사랑이 슬픈 이유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왕성한 의욕으로 여러분들께 기운 드릴게요. 간지르르님께서 진짜 재밌으세요. 이 토마토 아이돌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나이 많은 아이돌도 있나요? 중년돌? 중년돌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좀 있는 아이돌을 뭐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해주셨습니다. 성인돌로 이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희재시대라고 남겨주셨어요. 간지르르님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차피디님에서 이제 저한테로 이제 애정이 온 건가요? 감사합니다. 간지르르님 같이 하고 계시고요. 아한님, 렛츠고고님, 마로니에님도 일찌감치 와주셨었는데 제가 아까 인사 못 드렸어요. 사랑스러운 그녀님도 계시고요. 스위타님도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어제 아드님께서 공항에서 오셨대요. 만약 오늘이었다면 나는 걱정하셨겠죠, 당연히. 오늘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희재님, 우쭈쭈님도 오랜만에 남겨주셨어요. 저한테 반갑습니다. 시상식에 흰 드레스 입고 워킹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레드카펫 좀 깔아주세요.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아이돌 하면 잘린다고. 네, 나이 때문에 좀 잘릴 것 같은데요. 성인돌은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시네요. 심리 테스트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사진 자주 찍으시나요? 특히나 데이트할 때. 최근에는 뭐 셀카봉도 나오고 워낙에 이제 카메라 기술이 좋다 보니까 셀카를 더 많이 찍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진의 묘미는 남들이 찍어줬을 때 나의 그 어색함, 그런 표정,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사진으로 나타날 때 그걸 보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친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네요. 자,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연인과 함께 포즈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즈를 취해주시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리 줘봐 카메라 내가 찍어줄게 했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포즈를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들이 찍어준다고 하면 막 입에 바람 넣고 막 귀여운 척 하다가도 되게 얌전하게 그냥 팔짱 끼고 찍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몇 번 사진 포즈를 취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1번입니다. 남자가 여자 어깨를 감싸는 포즈. 이거 남자 쪽에서도 여자 쪽에서도 모두 가능한 답변이니까요. 보통 우리는 연인들 혹은 이제 남편분, 아내분과 이런 포즈를 자주 취한다 하시면 1번 택해 주시고요. 2번은요. 서로 가볍게 허리를
껴안는 포즈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재밌는 포즈.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뛴다든지 아니면 서로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는 척하는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전 좀 특이한 걸 좋아해서 3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3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4번은요. 여자가 팔짱을 끼고 기대는 포즈. 아까 제가 보고 본능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4번으로 예측해 주셨다면 조금 반전이네요. 전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몇 번으로 선택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보니까요. 아하님께서 바로 2번 내주셨어요. 서로의 허리를 껴안는 포즈. 아하님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감하시고 좀 적극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별나라님께서는 3번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포즈, 저도 동의합니다. 자, 3번 해주신 분이 또 계실까요? 5577님께서 3번 해주셨고요. 1번 투카스님, 돼지 안 돼지님. 와, 투카스님께서는요, 상남자신가요? 백허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자들이 백허그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 백허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멋있네요. 이런 거 포즈를 자주 취해주시는 것 같은데 투카스님 한눈에 이렇게 뿅 반할 것 같아요. 희망 인내 행복님께서도 1번 해주셨습니다.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확 껴안는 그런 포즈 자주 취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도 3번 해주셨습니다. 재밌는 포즈 저와 같은 거 선택해 주셨고요. 별과시님 4번. 제가 좀 뜬금없는 답변을 봐서 재밌네요. 4번 세미세미님도 4번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모두 여성분이신가요? 이렇게 팔짱 끼고 남자에게 안기는 그런 포즈 자주 해주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희재님, 우쭈쭈님께서는요. 대박입니다. 기마 자세 해주신대요.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이 좀 기다리셔야겠어요. 그쵸? 재밌습니다. 기마 자세 해주셨고요. 아까 전에 멋있다님께서는 꼼짝 않고 차렷 자세로 합니다. 얼어붙는 스타일이신 거죠. 멋있다님은 그러면 1번 하셔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 해주셨는데요. 마로니에님과 렛츠고고님도 4번 해주셨고요. 뿌잉뿌잉 장세미님, 제가 또 모르는 면이 있었네요. 볼에다 뽀뽀한다라고 해주셨어요. 멋있습니다. 여자분한테 볼에 뽀뽀하신다는 건가요? 달콤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연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포즈 너무 달콤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결과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먼저 남자가 어깨를 꽉 감싼 포즈 혹은 투카스님께서 말하셨던 백허그 1번입니다.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끌려가는 타입이에요. 적극적인 여성, 적극적인 남성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애 스타일을 보는 건데 좀 수동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1번 타입이라 아주 잘 맞는다고 해요. 적극적인 상대에게 홀딱 넘어가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맞으신가요? 1번 선택해 주신 분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 인내 행복님, 투카스님 어떠세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서로의 허리를 껴안는 포즈. 아까 새롭게 아하님께서 이런 과감한 포즈를 취해 주셨는데요. 당신은 상대가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애정 표현을 안 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지칠 수 있어요. 좀 더 노력해주세요. 아님 어쩌죠? 이렇게 과감하고 멋있는 포즈 취해주셨는데 내 사람이다 하면은 갑자기 또 마음이 식으세요? 조금 슬픈 결과 나왔습니다. 상대방에 더 열심히 지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희재님, 우쭈쭈님께서 기마 자세, 재밌는 자세 해주셨는데요. 당신은 자유분방한 연애 스타일로 누군가를 좋아했다가 단점이 보이면 쉽게 마음을 돌리곤 합니다.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기도 하고 금사나, 금세 사랑에서 나오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오늘 1번이 좋으네요. 그쵸? 2, 3번 계속해서 단점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포즈 하나 했다고 이렇게 쉽게 질려버린다고 결단 내리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저도 3번인데 단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쵸? 저희 나름 해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하님께서 잡은 고기는 방치군요 해주셨습니다. 맞으셨던 것 같아요. 4번 가겠습니다. 주식 진단님도 뒤늦게 4번 해주셨고 주한파님도 4번 해주셨네요. 자, 여자가 팔짱 끼고 기대는 포즈. 안정적이고 친근한 사랑을 하는 타입이네요. 이성과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친구 같은 사랑을 좋아하고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타입입니다. 1번, 4번이 좋네요.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거칠게 꼭 껴안거나 아니면 여자분이 포근하게 안기거나 이런 포즈 취할 걸 그랬어요. 에이, 아쉽네요. 2, 3번 하셨던 분들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전에요.
네, 희재님 우쭈쭈님께서 뜬금없지만 성시경의 희재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노래 정말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국가꽃 향기의 OST였는데 제 이름으로 나왔던 노래여가지고 성시경 씨가 마치 저에게 불러주는 그런 대리 만족의 기분을 많이 느껴서 자주 들었습니다. 희재님 우쭈쭈님께서 좋아하는 노래시라고 하셨는데 한번 저희 02325에 8200번 전화 주셔서 저한테 노래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모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화 와 있어요. 저희 이 전화부터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한하네요. 네, 먼저 전화가 조금 끊긴 것 같아요. 게시판 종목부터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오락가락 죄송합니다. 전화부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타게 불렀는데요. 전화 끊겼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부산입니다. 부산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부산엔 벌써 좀 봄이 왔을까요? 오늘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나중에 부산 좀 놀러 가면 어제 전주에 계신 분이 놀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부산 놀러 가면 연락드려도 되나요? 연락하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갑작스럽게 했는데도 잘 받아주시네요.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9,800원에 10%입니다. 9,800원 10%.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지금 조금 내리는 시기였었는데 시청자님께 좀 저점에 들어가자라는 계획이셨어요? 네, 많이 빠지기에 이때 좀 사고 또 좀 더 빠지면 한 번 더 사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그럼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좀 더 빠지면 그래서 추가 매수되든지 실직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손절 라인도 잡고 가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전략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부탁합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 기가레인입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할까도 고민이세요. 실적도 봐달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 추가 매수해도 될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그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쪽으로 본의 아니게 테마주로 약간 테마 후발 내지는 꼴찌 테마 안에서 좀 꼴찌형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급도 한번 꼬였고요. 근데 이 종목은 개별 분석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단단한 시세 구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사물 인터넷 관련한 테마가 움직이면서 오히려 수급이 한번 이렇게 확 꼬여버리면서 주가도 좀 부진했고, 그리고 이번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지금 30억대 영업이익 전망이었는데 그걸 못 맞출 가능성이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회사에서도 일단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장기 상승 내지는 성장 구조는 전혀 훼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12년, 13년 지금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2015년도 컨센서스도 매출 같은 경우에 3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2014년 대비해서 거의 한 80% 정도의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RF 통신장비 안테나 쪽인데 이 지금 기가레인에서 생산하는 RF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칩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메탈 케이스 쪽에서 전파 방해도 좀 적은 상황이고, 그리고 주파수 대역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더 수요가 강해질 수 있는 현재 RF 안테나보다는 좀 더 고성능 안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반도체 시각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적인 어떤 부담 이런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수급적으로 살짝 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70억인데 올해 확정 순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한 120억대, 순이익 기준으로 한 10억대, 20억대 나오니까 P 밸류로 따졌을 때도 동종 업종 대비해서 비싼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면은 아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런 종목은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박스가 깨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9,800원 매수가 오히려 박스 하단 이탈권에서 매수하신 거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좀 경력이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보통 초보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뭐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는 레인지를 9,300원 정도까지 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추가 매수 레인지를 좀 열고 보시고, 이 구간에서 지금 사가지고 손절 전략 가져간다? 이거는 현재 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도움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개월째 조정이 그 구간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반등이 시원찮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움직임이 11,000원 넘지 못하고 다시 뭐 9,000원대가 깨진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회사 내용을 한번 점검해서 손절 매도를 할지 고려를 하는 거고, 시청자님처럼 지금 회사 내용들 보면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기가레이는 당장 손절 전략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9,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를 추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뭐 한 3개월 이상의 전략으로 가신다라면은 박스권 상단 영역인 13,000원대 이상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작년도 형성됐던 고점은 일단 넘길 수 있는 가능성에 베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예, 결정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김동현 전문가님과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네요. 예. 참고 좀 되셨어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함께 고려해보시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좋은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오시면 꼭 연락하세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지역별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임명을 쌓다 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갑자기 무리한 부탁했는데도 잘 받아쳐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부산 시청자님과 함께 기가렌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이에요. 7715님께서 아까 남겨주셨는데 KT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의입니다. 지금 35,000원대에서 거의 2만 원 후반대까지 밀렸었던 KT가요. 어제 오늘 반등 주고 있습니다. 기회일까요? 김동현 전문가님, 오늘 KT 매수 어떻게 보세요? 가치 투자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어떠시냐, 투자를 어떤 스타일로 하시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단기 기술 반등을 만약에 노리고 들어가신다라면은 뭐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의 관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반드시 필승한다라는 전략으로 좀 묻어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은 KT는 지금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대상 비슷한 종목이 지금 현재 포스코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 투자의 마인드는 지금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번에 화학주가 올라온 거, 건설주가 올라온 거 다 어떤 그런 비슷한 관점입니다. 업황 별로입니다. 실적 별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저점 영역대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정도의 구간으로 봤을 때 주가의 최저점이 27,000원 선인데 지금 29,000원이니까 10년 저점 대비해서도 6%밖에 상승폭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50% 한도가 걸려 있는데 미니멈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번에 38%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3만 원, 3만 1,000원대, 2,000원대 요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한 4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일단 지분을 늘려놨다는 관점에서 보면 KT의 그 자산 가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안 좋은 애들은 자산 가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얼마나 싸냐. 그리고 나중에 업황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니까 좋아졌을 때 그 할인 요인이 제거가 됐을 때 주가가 제 위치를 찾을 때 안전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장부 가치 기준으로도 KT는 한 5만 원 나오죠. 근데 지금 한 3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업황이, 그러니까 지금 한전 같은 경우가 다 그 케이스죠. 한전이 과거에 이제 자산 가치 이하로 충분히 빠졌을 때 2만 원. 근데 그런 가격대에서 회복이 되고 가격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와 버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길게 보고 뭐 우리가 부동산을 땅이 싼 땅을 찾아가지고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듯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라면 KT는 뭐 오늘 사든 내일 사든 크게 상관없다.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기술 반등으로 본다라면은 뭐 현재 위치에서 짧은 기술 반등이 목표 레인지는 뭐 한 31,0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위로 2,000원 그리고 아래는 28,000원, 7,000원 열려 있으니까 아래로 2,000원 뭐 이러한 기술적 전략으로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투자자라면 KT는 지금 아주 좋은 위치이고 가격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말씀드린 포스코 정도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시장보다 상대적인 뭐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은 그 대상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로서는 적절하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여러모로 김도현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7715님 매수 고민하고 계셨나요?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시청자님께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7715님께서 제 마음도 예쁠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얼굴과 마음 잘 가꾸려면 어떤 비법을 갖고 계신지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전략 되셨기를 바랄게요. KT와 기가레인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제 앞으로 온 사연 대신에 제가 오늘 좀 슬픈 사연 뉴스를 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이 패밀리데이입니다. 하지만 쓸쓸한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다세대 주택 1층 그 단칸방에 살던 79세 할아버지께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발견된 통장 잔고가 불과 27원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더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거의 매달 50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병원비가 거의 30만 원이어서 생활고에 계속해서 좀 시달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께서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끊긴 걸로 알고 있다. 그 생사를 알 수 있었던 게 컵라면 그리고 바깥에 나오던 그 연탄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고독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사회적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꾸준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이 사회 문제가 된 고독사를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사실 다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삶의 순리인데 그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생활고에 시달려서 고독사로 이어지기까지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녀를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남모르는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정말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야기 남겨주는 동안에 종목 상담부터 먼저 좀 도와드리고 다시 게시판 이어가 볼게요. 지금 전화 온 종목이 있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어요? 네, 부강약품이고요. 부강약품, 네. 네네, 19,800원에 20%입니다. 19,800원 20%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이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1월 25일인지 6일인지 들어갔어요. 1월 말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시 오늘장에서 또 잘 오르네요.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전정현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강약품인데요. 거의 전고점 부근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잘 올라갑니다.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부강약품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적하고 안트로젠 건을 보시면 되죠. 예. 안트로젠이 예전에 그 상장 심사권에서 조금은 이제 미끄러졌던 부분이었는데 요즘 다시 그 심사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강약품이 어디하고 관련이 돼 있는가 이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부강약품 주가는 철저하게 지금 안트로젠하고 연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지난 9월 19일 이후에 하락 패턴에서 좀 살아나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죠.
되게 한 2월 초반부터 좀 살아나고 있는데 부강약품의 주가는 그거보다 조금은 후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조금 안트로젠보다 뒤늦게 이제 시세를 들어올리고 있는 거죠. 안트로젠은 최근에 한 3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된다.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트로젠 시세가 좋기 때문에 대개 19,800원에 잡으셨다면은 좀 더 유지해 갈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장외 시장 주가 좀 충분히 살피시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치고 나가면 되게 22,000원 선 정도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실적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안트로젠 건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들어보셨는데요. 네. 좀 도움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강약품 통해서 시청자님 좀 도움 드렸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도 가볼게요. 아까 초반에 남겨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택배 기다리는 재미라는 필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S오일입니다. 57,000원에 들어가셨고 50% 갖고 계신 이 종목입니다. 자, 유가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전략 드리겠습니다. 전정현 전문가님, S오일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유가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유가보다는 조금은 더 올라갈 때 가팔랐고 유가가 최근에 좀 내릴 때도 덜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S오일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 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가 회복으로 인한 S오일의 주가 상승은요. 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요. 네.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당장은 유가 반전이 도움이 크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은 좀 기간을 두고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오일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시세를 낸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차나 공매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숏 커버링이 반발력이 이제 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당긴 거예요. 다만 여기서 밑바닥에서 한 50% 정도 지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좀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50% 비중은 좀 줄이셔도 돼요. 네, 절반 정도는 줄여서 또 흔들 때 뭐 예를 들면 55,000원짜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저가 매수 한다든가 그런 매매는 가능하죠. 절반 정도는 때려서 그 정도에서 잡아보는 건 괜찮고요. 전체 물량을 다 갖고 가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입니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익 실현 일정 부분 좀 실현을 하고 들고 가자라는 전략인데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기다리는 재미님의 S오일 수익 잘 보시고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부강양품 S오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세요. 네, 수요일 오감만족 데이트는 향수 데이트입니다. 추억 속으로 빠지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애니메이션 열풍이 아주 잽싸기란 말이 맞을까요?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겨울왕국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왕국 눈의 여왕 2가 나왔고요. 빅히어로 그리고 마다가스카의 펭귄까지 애니메이션 열풍에 많은 성인들도 애니메이션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공중파에서 만화 상영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또 애니 채널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옛날만 해도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요.
공중파에서 만화 상영을 해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처럼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었고 또 그 MBC나 KBS, SBC에서 좀 수입해서 방영하는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이런 비중이 많이 줄어서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뭐 보고 살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주말마다 이 풀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또 월트 디즈니 동산 아시죠? 이런 거 봤던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추억의 만화, 추억의 애니메이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던 만화 이야기 오늘 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탑 4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탑 4입니다. 그야말로 국민 만화죠. 달려라 이 노래 아시죠? 더 높게 불렀어야 되는데요. 좀 힘들어서 낮게 불렀습니다. 달려라 하니입니다. 머리 스타일 지금 보니까 진짜 귀엽네요, 하니. 옷도 진짜 그야말로 90년대, 80년대 스타일로 입고 있는데요. 이게 1990년대였죠. 초반에 방영이 됐던 KBS 만화입니다. 엄마를 여의고 홀로 아파트에서 옥탑방에서 사는 한이의 이야기를 그렸던 만화인데 한이도 인기였지만 그 나머지 조연 캐릭터들도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뭐 홍두깨 그리고 고은혜, 나혜리까지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지금 뭐 많이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달려라 한이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88 올림픽 직전에 좀 방영이 되게 되면서 이 아시안 올림픽 인기만큼이나 달려라 한이 진짜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합니다. 엄마 없이도 일을 잘 헤쳐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엄마 하면서 한이 엄마 목소리가 저도 지금 막 귓가에 맴맴 도는 것 같아요. 엄마를 떠올리면서 막 울면서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던 한이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쯤은 울어보신 기억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이 많이 좋아하셨었나요? 궁금하네요. 지금 희재님, 오쭈쭈님께서는요. 피구왕 통키 또 재밌게 보셨었대요. 그쵸? 통키가 던지는 그 공의 불꽃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딱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달려라 하니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피구왕 통키 이런 것들 인기 많았던 그 시절 같이 가봤습니다. 톱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어떤 미국 수입 애니메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톰과 제리입니다. 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영화가 굉장한 시혜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먼저 바보 같은 고양이 톰, 그리고 아주 영리한 쥐, 제리 주인공으로 둘이 꽁냥꽁냥 싸우는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MBC에서 수입을 해서 1980년대부터 이제 매년 1년마다 재방이 됐었던 국민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이 톰과 제리는요, 스포츠, 야구 같은 거 끝나고 좀 일찍 끝났을 때 대체 방송으로도 많이 편성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즐겼던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시일성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당시에 이 톰과 제리가 만들어졌을 때 미국 시대가요. 최고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자본가가 서민들을 약탈하던 그 시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자로 대변이 되는 제리가 톰을 이겨내는 그리고 톰을 골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정말 인기를 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 톰이 맨날 이겼으면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그렇죠? 톰과 제리가 또 기억이 나네요. 귀여운 제리 기억해보면서 톱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톱2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 모르시면 진짜 간첩이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은하철도 999입니다. 기차가 이 노래 아시죠? 맞나요? 어둠을 헤치고. 근데 이 노래 만화 주제가를 진짜 국민 가수 김국환 씨가 부르셨다고 저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서글픈 목소리로 불렀는지 몰랐는데 정말 트로트 같은 만화 영화 주제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만화가요, 이 마트모토 레이지라는 원작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은하철도 999가 각각 행성에 이제 도착하면서 철이가 거기에서 이겨내는 이야기를 그린 건데 들리는 행성마다 어두침침하고 힘들고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 철이의 어떤 내면을 반영하는 그런 만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기에 굉장히 좀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제가 톱2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밑에 나오네요. 철이가 저렇게 슬프게 보여졌나 싶네요. 철이 오랜만이에요. 머리숱이 많네요. 자, 1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입니다. 머털도사 기억나시나요? 요거 모르시면 또 간첩이죠. 이전에 제가
이게 맞죠? 머리털을 딱 뽑아서 후 하고 날리면 하늘로 날아가는 매로 변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이 머털도사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만화를 알아보니까요. 정말 그야말로 시의성이 있더라고요.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누덕마을, 왕지락마을 배경으로 왕지락마을이 누덕마을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식민 통치를 하게 되는데 머털도사가 그 안에서 노비로 살면서 이겨내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션을 성공하고 누덕마을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머털도사가 머리털에 이렇게 후 날리면서 하늘을 날았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뿌잉뿌잉 장세민님 머털도사하고 개그맨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말하면 좀 실수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자, 추억의 만화를 통해서 옛날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실 때 아이들과 같이 봤던 그런 만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어릴 때 그 만화와 같이 성장을 했던 그런 만화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이지 않던 시일성과 사회성이 많이 보이던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에 간직한 만화 어떤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감만족 데이트 만화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해결 도와드려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CTC 바이오요. 아, CTC 바이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300원에 10%예요. 16,3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매도를 제가 한 3월 초쯤에 할까 하는데 네. 그 매도가가 어느 정도 왔을 때 팔아야 되나? 네. 네, 그때까지 수익이 좀 날 수 있나? 더 많이. 알겠습니다. 네.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까 네, 행복한 고민하시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자, 이 종목 객증직원 연결할게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네, CTC 바이오로 좋은 수익 보고 계세요. 3월 초까지 들고 갈까 하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 매도가격 잡을까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는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예측은 좀 어렵고 일단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한 쪽으로 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필명의약품 판권 쪽에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 종목인데 저도 계량신약 쪽 관련주들도 최근에 상승 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제약바이오 쪽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CTC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의 수급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만 넘어가서 한 2만 1,000원에서 2만 2천 사이 그 정도 올라가면 시기 관계없이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쪽이 적절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참고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CTC 바이오 함께 좀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만화 정말 좋아하셨던 분들 많으세요. 세미세미님께서도 미래소년 코난, 맞아요. 명탐정 코난을 또 빼뜨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께서도 좋아하셨던 것 같고, 메텔 머리 아시죠? 하면서 메텔 예뻐서 좋아했던 기억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톰과 제리 안 보셨던 분도 안 계시죠? 아까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 저는 톰이 불쌍해서 톰 편 들으셨대요. 자본가 편이셨네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개구리 왕눈이는 국민학교 운동회 응원가였대요. 어떻게 노래 불렀었죠? 저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불러드릴 수가 없네요. 프로그님 아까 전에 노래 감 있다고, 감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화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도 잊혀졌었던 만화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메텔 머리 얘기해 주셨고 돈데기리기리 이게 무슨 영화죠? 음악은 너무 익숙한데 어떤 만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돈데기리기리, 돈테크만 얘기를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님께서 뒤늦게 와주셨었는데요. 지금 또 같이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똘똘로 동우공님도 지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지각이요 해주셨네요. 오늘은 프로그님께서 더 일찍 오셨던 것 같습니다. 개구리 소년,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거죠? 개구리 왕눈이 네가 울면 무지개 언덕에 비가 온단다. 맞죠? 생각나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좀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밀리데이에 너무 옛날 향수에 젖어서 저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 좀 나시죠? 추억의 만화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때 그 감성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남은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오늘 사흘째 사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 지수인데요. 방향성 그리고 종목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주사위 그리고 용의자 Y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종목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데이트 종료 전 1분 전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2시 목요일 데이트 함께 할게요.